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글로벌 티키타카의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러네. 지난주 방송 때는 사실 개표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였죠. 트럼프 후보가 좀 유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됐고요. 그 사이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수혜주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일주일이 길었습니다. 맞아요. 개인적으로. 체감적으로도. 예, 체감적으로 네. 정말 길었고요. 물론 트럼프 트레이드 당시에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개표 방송도 보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또 어떤 자산들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을까를 제가 많이 집중을 좀 했었는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부분은 다들 아시는 암호화폐 시장이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테슬라, 세 번째가 이제 미국의 러셀 2000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 기업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지수들이 가장 기민하게 움직였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금융주들이 좀 많이 튀어오르는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트럼프 트레이드가 그때 당시 당선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사실 최근에도 국내 시장도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괴리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네.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과 괴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시장을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사상 최고가까지 경신을 하면서 네. 랠리를 이어갔는데 우리 시장은 좀 답답하게 흘러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도 코스피 지수 한 1%대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만에 700선까지 내주면서 수급도 메말랐고 거래 대금도 지금 메마른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장 좀 어디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일도 불안해요. 네, 정말 네. 제가 돌파구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에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지수로 보게 되면은 지속적인 빠짐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사실 삼성전자의 그 매도세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맞아요.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의 삼성전자와 그러니까 지수를 우리가 지수만 보지 말고 삼성전자와 그 외의 종목들을 우리가 같이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의 여러 좋지 않은 이야기도 나오고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많이 있지만 약간은 좀 우리가 좀 구별해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의 그 트럼프 정권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 트럼프 2기의 어떤 적은 꼭 밖에 있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미국 상황을 보게 되면 오히려 트럼프 2기의 적은 내부에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적이라고 해서 꼭 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트럼프 정권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민주당이 패했던 이유 두 가지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민 정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사실상 월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잘 꺾이고 있고 연준에서도 25bp 금리 인하 지난주에 했었죠. 이러한 방향성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꺾이고 있다. 지금 짙은 남색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늘 경기 지표로 볼 수 있는 그 인플레이션 수치인데 지금 미국에서 느끼고 있는 체감 인플레이션은 하늘색으로 보이는 너무나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의 여러 관세 아니면은 법인세 인하 또는 감세 정책 자체가 지금의 미국에 있는 이 체감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또는 이러한 체감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효력이 될까라고 봤을 때 아마도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세가 지난 정부 때 또는 지지난 트럼프 1기 때 보게 되면 관세가 무조건 인플레이션 끌어올린 요인이었냐라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끌어올렸고요. 뒤에 가면 관세가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봤을 때 소비자에게 가격 전달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사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이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다시 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튀어오르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서 지금의 이러한 어떤 관세나 법인세 인하, 여러 감세 정책을 정말 과감하게 또는 중국의 관세를 60% 이상 매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하나의 좀 시차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과감하게 해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시키고 과거보다는 조금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의 이러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라서 큰 폭락을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이러한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내부적으로 이러한 어떤 경제 지표, 특히나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약간은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여러 이제 방향성이 좀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가장 답답한 것은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가요, 오늘 4년 5개월 만에 최저까지, 그러니까 5만 1,000원대까지 밀린 상황이고 4월에 내내 하락을 했고요. 지금 달러도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러다가 뭐 4만 전자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주가 흐름이 5만 1,200원까지 밀렸거든요, 팀장님. 예. 또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예, 지금의 어떤 하락은 정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상황인데 그럼 어디가 바닥일까? 모르겠습니다. 계속 정말. 바닥을 잡았는데 예. 저점을 뚫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58,000원이다, 53,000원이다, 지금 51,000원까지 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정말 4만 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일각에서는 제가 오늘 뭐 지나오면서 여러 지인분들과 통화를 잠깐 했는데 반대 매매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것을 지금 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고, 과거에 우리가 비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은 인텔도 사실 미국의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CPU에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정말 모든 노트북, 모든 PC에 인텔 인사이드가 다 붙어있는 그런 스티커가 붙어있는 그런 PC를 저희가 항상 늘 접하곤 했었는데, 결국에는 인텔도 그 다음 메가 트렌드에 대한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의 여러 하락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전자가 정말 숙제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만약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 사실상 거래량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물론 기술적 지표나 이런 것들을 제가 분석해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여러 일시적인 많은 거래량이 터지는 그러한 어떤 시점에서 많은 분들께서 그 시점을 좀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요 외국인 수급이 잘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수급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예.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거래량도 지금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맞아요.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와줘야 삼성전자의 반등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위기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산업을 공략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리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나왔던 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 그래요? 예. 자세하게 풀어볼까요?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저는 이런 힌트가 조선 섹터에서 먼저 좀 튀어 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은 좀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트럼프의 일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중국 부양책에 대해서 국내 소비재 섹터들이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2025년, 2026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이 잘 못하는 분야가 뭐지? 저는 요거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조선 섹터는 못하니까 네. SOS를 청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외에도 미국이 못하는 분야가 뭘까? 또는 중국과의 그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우리나라가 그 부분을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틈새를 분야가 공략할 수 틈새가 있는. 있죠. 네. 예, 틈새가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인데 물론 지금 반도체, 배터리 제조에 관련돼서도 칩스법, IRA 통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 많은 공장을 짓고 있고, 물론 일부 연기가 된 부분이 있겠지만, 자, 이 부분에 따른 수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어떠한 정책을 트럼프 2기가 이야기를 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인프라입니다. 예, 그래서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뭐 고속철도 같은 부분 또는 통신 장비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늘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통신에 관련해서도 아직도 불만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어요. 뭐 약간의 외곽 지역만 가도 제대로 터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통신 장비 또는 고속철도에 대한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물론 중국의 어마어마한 저가 가전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곤 있지만 국내에 있어서 가전제품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국내 기업이 탑을 찍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미국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국의 어마어마한 관세를 매기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좀 얻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고요. 그리고 뭐 제조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 많은 뭐 FDA부터 해서 승인이 나온 이러한 약물들의 제조를 보게 되면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협업이나 아니면 뭐 M&A를 통한 또는 뭐 제휴를 통한 이러한 뉴스들이 향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희토류, 광물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물론 지금의 점유율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러한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조를 하거나 그런 부분의 그 처리 시설에 대한 부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틈새 시장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국내 시장이 약간 좀 침울하긴 하지만 좀 공부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2025년을 좀 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네, 트럼프 2기 정부는 아무래도 중국에 최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뭐 조선업이 될 테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틈새 시장을 좀 노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